예, 데이터 스트럭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조금 더 확장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바이너리 트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 트리를 구성할 때 트리의 높이를 가장 낮게 하는 이 미니멈 하이트를 가지도록 트리를 구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높이라는 것이 트리의 높이라는 것이 바로 계산량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즉 계산량을 줄이고 뭔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계산하고 하려면 높이를 트리를 구성할 때 높이를 항상 가장 낮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리를 구성할 때 높이를 이 하이트를 미니멈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트리를 밸런스드 트리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즉 밸런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왼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트리가 있다고 할 때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이가 1보다 더 크게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밸런스드 트리의 정의였습니다. 즉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가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진 거죠. 근데 높이가 차이가 난다 해도 1 차이만 나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높이가 2나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트리는 그런 점에서 그 밸런스드 트리의 정의에 의해서는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가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형태인데 이런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데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예를 들어 우리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 중에 하나인 inser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7이라는 키 값을 가지는 노드를 새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7이라는 노드를 하나 추가할 때에 7 이 키 값을 가지는 노드가 아무데나 이렇게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성상 이 7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 키 값이 노드가 가야 되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노드와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는 이 노드의 값을 비교를 하죠. 이 경우는 우리 루트 노드 값보다 루트 노드 키 값보다 지금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의 키 값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 서브 트리에 붙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왼쪽 서브 트리로 이동을 하면 그 다음 노드가 10이죠. 또 비교를 하죠. 각 레벨마다 한 번씩 비교하기 때문에 10이라는 키 값과 비교하게 되고 10보다 여전히 더 작죠.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8번이고 8보다 여전히 또 작고, 그래서 또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5인데 5보다는 우리가 추가하려는 키값이 크기 때문에 5보다 오른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바로 제일 밑에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새로 추가하려는 이 노드는 바로 여기에 붙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미 이 트리가 왼쪽 서브 트리가 약간 무거운 오른쪽 서브 트리보다는 밸런스가 맞아져 있긴 하지만 왼쪽 서브 트리가 무거운 형태였는데 거기다가 밑으로 레벨이 하나 더 내려가면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높이가 2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가 훨씬 깊이가 깊어져서 높이가 높아졌고, 오른쪽 서브 트리는 그대로니까 이게 높이 차이가 2가 되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이제는 맞춰지지 않은 형태죠. 높이가 이만큼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은 형태가 되면은, 즉 왼쪽 서브 트리가 이렇게 무겁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계산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뭔가 계산량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도 그렇고 또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 구조체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들어있던 데이터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수시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또는 기존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든지 이런 동작들이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추리를 밸런스를 맞춰서 일시적으로 바이너리 추리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기존의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밸런스는 항상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를 보시는 것처럼 7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밸런스가 깨지는, 또는 뭔가가 제거되면서 밸런스가 여전히 또 깨지게 되는, 이런 식의 밸런스가 항상 흐트러지는 일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밸런스가 깨어질 때마다, 즉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트리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자기 자신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만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효과적으로 항상 미니멈 하이트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셀프 밸런싱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합니다. 즉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추가되든지 또는 어떤 노드가 없어지든지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또 기존의 데이터가 나가고 하게 되면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모양이 변할 때마다 매번 현재 밸런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항상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고 항상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밸런스가 틀어져 있다면 이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돌림으로써 언제나 이런 트리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에 통해서 밸런스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맞추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 즉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밸런스를 다시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볼 것은 바로 이 AVL 추리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셀프 밸런싱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잠시 해시 테이블을, 기존에 우리 배웠던 해시 테이블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해시 테이블이란 걸 배웠었고 바이너리 서치 추리란 걸 그 전에 배웠었는데, 일단 셀프 밸런싱, 그 밸런싱을 알아서 자기가 맞추는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장점을 한번 본다면,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 마음대로 좀 빠르고 여기 보시다시피 빠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보면 관리 측면에서 좀 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능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셀프 밸런스 바이너리 서치 추리가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보다 좋게 되죠. 즉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복잡도가 이렇게 로그로 증가한다고, 여기 로그2 베이스가 2겠죠. 로그2의 n으로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가 항상 그 로그2에 비례해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 데에 반해서 해시 테이블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월스트 케이스일 때는 복잡도가 n에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해시 테이블이 항상 복잡도가 5의 1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경우이고,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체이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쓰게 돼서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그 안에 생기게 되면 그 링크드 리스트를 또 따라가면서 서치하는 방식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n에 비례하는 형태로 복잡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 케이스에는.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의 성능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log to n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그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 셀프 밸런싱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좋은 점이고, 또 반면에 해시 테이블이 좋은 점은 여기 밑에서 보시 성능 관점을 보자면 에버리지 성능, 월스트 케이스가 아닌 에버리지 성능은 5의 1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뭐 언제나 log to n이 되고요. 성능이 복잡도나 이런 것이. 반면에 해시 테이블은 우리 해시 테이블을 잘 설계하고 뭐 잘 관리해서 쓰면 복잡도를 항상 big 5의 1으로 만들 수가 있죠. 월스트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성능은 해시 테이블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시 테이블은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룩업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룩업 알고리즘이 뭐냐면 바로 해시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즉 어떤 키값을 줬을 때 그 키값을 가지고 펑션이라는 걸 돌려서 인덱스를 알아내야 되는 어떤 룩업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펑션이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커서 펑션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 AVL 추리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 AVL 추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AVL 추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그 AVL 추리라는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서브 트리, 자신의 두 개의 서브 트리의 각각의 높이를 항상 1 또는 0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밸런스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죠? 이게 바로 트리가 밸런스가 맞았다는 것의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룩업과 인서션 그리고 델리션이 log to n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게 log to n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뜻이 바로 밸런스가 맞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면 복잡도가 5의 log to n이 아니겠죠. 이거보다 크겠죠. 최악의 경우는 한쪽 트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브 트리가 있는데 밸런스가 최악의 경우에 완전히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 모든 것이 다 왼쪽으로 다 서브 트리에 물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는 비어 있는 이런 형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워스트 케이스에는 뭐 그런 식으로 복잡도를 우리가 요거 log to n으로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VL 트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 여기 지금 보시면 트리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동작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트리는 이 왼쪽 부분이 무거운, 오른쪽보다 무거운 형태가 됩니다. 즉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왼쪽 서브트리가 훨씬 높이가 높게 깊이 있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이 왼쪽에 많이 달려있는 이 서브트리에서 일부를 오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떼서 옮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떼서 오른쪽으로 옮길 수는 없고, 이 AVL 추리를 통해서 일부 왼쪽 서브트리에 붙어있는 것을 오른쪽 서브트리로 옮기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트리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트리를 마치 시계 방향으로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 1번 여기 1이라고 써있는 이 노드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 2라고 써있는 노드, 2번 키를 가진 이 노드가
그 밑에 오게 되는, 즉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트리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또한 왼쪽 서브트리에 붙었던 요 B 부분에 있는 여기에, 요게 이제 서브트리 형태인데, 요 B라고 되어 있는 이 서브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1이라고 하는 1번 키를 가지는 이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였는데, 이것이 2번 이 키를 가지는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왼쪽으로 붙게 되는, 그렇죠? 요 B번에 달려있는 여기 서브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왼쪽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깊이가, 높이가 높은 이런 형태를 요 B라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김으로써 밸런스를 맞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작이 이 AVL 트리가 되고, 이 트리 로테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의 일부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트리 로테이션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마찬가지 형태로 오른쪽 트리와 같이 이렇게 오른쪽이 무거운, 오른쪽 서브트리가 무겁고 왼쪽 서브트리가 가벼운,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런 형태도 역으로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 트리에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왼쪽 트리 형태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여전히 트리 로테이션인데, 트리 로테이션이 이렇게 왼쪽 서브트리가 높이가 훨씬 높을 때 이 일부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서브트리가 이렇게 높이가 높을 때 이 중에 일부를 왼쪽으로 옮김으로써 서브트리를 밸런스를 맞추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트리의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에 트리 로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본 것이고, 이 트리 로테이션 또는 이 바이너리 설치 추리가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바이너리 설치 추리를 공부할 때에 바이너리 추리에 있는 바이너리 추리 자체의 클래스와 그 안에 있는 노드 클래스, 각 노드의 또 클래스, 이거에 대해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각 노드는 클래스를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드 클래스에는 포인터가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터가 두 개가 있었고, 그 포인터 두 개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그 노드의 자식 노드들의 주소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노드, 요 1번 노드를 그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 1번 노드는 메모리에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고요. 뭐 키 값이나 뭐 이런 것이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에 포인터가 있었죠. 그래서 left라는 포인터가 있었고, 또한 right라는 포인터가 있었죠. 뭐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각 노드는 이렇게 키와 데이터 부분이 있고 포인터를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 추리니까 요 p left라는 요 포인터는 바로 요 왼쪽 자식 주소, 여기 지금 A가 만약에 노드라고 치면 요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p right이라는 것은 이게 오른쪽, B가 만약에 오른쪽 그 자식 노드라고 하면 그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 노드 두 개의 주소를 담고 있었죠. 여기 2번 노드도 똑같은 구조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이런 구조가, 주소를 두 개 가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이것을 구현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왼쪽 트리 모양에서 오른쪽 트리처럼 이렇게 트리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동작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1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 주소, 요 B, 여기 자식 주소가 여기 P right에 들어있죠. 1번 노드의 오른쪽 포인터, 여기 들어있죠. 요것을 2번 노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 2번 노드도
똑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졌죠. 예를 들어 여기 데이터가 있고 포인터에 p left가 있고 포인터에 p right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 주소, 즉 B의 주소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P right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2번 노드의 왼쪽 자식 주소 여기다가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2번의 왼쪽 여기 P right은 원래 뭐가 들어있었냐면 지금 왼쪽 자식의 주소가 들어있었죠. 그 2번의 왼쪽 자식은 바로 1번 노드인데 1번 노드 주소가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그것을 지우고 1번 노드의 P right에 있는 이것의 주소를 거기다가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번의 왼쪽 자식이 바로 B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의 왼쪽 자식이 B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2번의 왼쪽 주소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2번 노드의 주소 요 2번 노드 요거 자체 주소가 있죠. 요 주소 2번 노드 이 클래스의 자체 주소 2번 노드 이 주소 자체를 어디다 쓰나요? 바로 여기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1번 노드의 그 전 자식 노드 즉 B 이 B 노드의 값이 들어있었던 건데 얘를 어차피 여기로 카피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쓸모없는 값이 되고 뭐 거의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에 뭐냐면 2번 노드의 원래 이 주소 자체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여기 P right이 뭐냐면 여기 P right이 뭐냐면 1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인데 1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 주소에 2번 노드를 넣기 때문에 이제는 1번의 오른쪽 자식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작만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왼쪽 트리에서 오른쪽 트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글로 정리한 것이 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했을 때 어느 포인터를 어디로 카피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지 왼쪽에 있는 이 트리 모양이 오른쪽 트리처럼 이렇게 트리 로테이션이 되는지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죠. 여기 지금 정리해놨듯이 딱 두 가지 동작인데 이 각각의 동작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있는 주소값 하나를 다른 곳에 주소 넣어야 될 포인터로 카피만 하는 여기 값을 읽어서 여기서 카피하는 그리고 이거 2번 노드 주소를 다시 여기 카피하는 단지 그 두 동작만으로 아주 심플한 두 줄짜리 두 동작만 하면 트리 로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트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로테이션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지금 요 동작 두 동작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 두 동작도 아까와 똑같겠죠. 그렇죠? 예. 2번 노드에 원래 포인터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왼쪽 포인터 그것이 바로 요 B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1번의 오른쪽 차일드 주소로 카피해야겠죠. 그래야 요런 모양이 될 테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노드의 주소를 아까 여기 2번 노드의 왼쪽 요 주소에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AVL 트리를 구성을 할 때에 지금 이 트리 로테이션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한 번 또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걸 뭐 반복해서 쓸 수도 있고 한 번 쓸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기도 하고 오른쪽 트리가 왼쪽으로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트리 로테이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요것의 동작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한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동작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아시면 밸런스 이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은 명확히 우리가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그 트리 로테이션 방식을 가지고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방금 본 트리 로테이션 방식이죠. 왼쪽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트리가 왼쪽으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큰 트리처럼 이런 것이 한번 주어졌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지금 삼각형 A, B, C, D 이렇게 4개의 조그만 삼각형들이 있는데, 요 조그만 삼각형들은 뭐 나름 조그만 서브트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노드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노드가 뭐 한 2개씩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대충 모양이 비슷한 어떤 조그만 서브트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고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현재 5번이 루트 노드인데, 이 5번 관점으로 봤을 때 오른쪽 서브트리보다 왼쪽 서브트리가 굉장히 높이가 높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아까 앞에서 본 이 트리 로테이션 방식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트리를 보니까 우리가 트리 로테이션 방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모양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이 트리가 우리 트리 로테이션에서 왼쪽 그림 요 그림과 요 왼쪽 그림 요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3번 노드를 포함한 3번 노드와 이 삼각형 AB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삼각형. 이렇게 큰 삼각형을 하나 만들게 되면 요것이 바로 요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요게 요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A, 여기서 요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조그만 요 삼각형을 우리가 B, 조그만 삼각형을 D, 요거를 C라고 보시면 궁극적으로 요 모양하고 정확하게 똑같게 됩니다. 여기선 지금 키값이 4하고 5지만 요것이 1하고 2랑 똑같게 되어서 요 모양이 궁극적으로 요 트리 로테이션 할 때 요 왼쪽 그림하고 정확하게 똑같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레프트 케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관점에서 봤을 때 레프트로 가고 또한 레프트로 가는 이런 동작이기 때문에 레프트 케이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런 모양은 그래서 지금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트리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어차피 그림이 똑같으니까 요 트리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면 요게 A고, 그래서 요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하면 A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4, 5가 있는데 혹시 4, 5죠? 근데 이게 4, 5 이렇게 바뀌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4, 그렇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B에 달렸던 이 C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트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A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요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 걸로 다시 복원을 하면 여기 3번 노드가 있고 삼각형 A, 삼각형 B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밸런스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한 번만 적용한 경우죠. 대신에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A라는 요것을 잘 요 3번 노드와 삼각형 A, 삼각형 B를 묶어서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묶어서 우리가 A라는 것을 잘 정의해서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 한 번만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right 케이스입니다. 즉 루트 노드 관점 봤을 때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오른쪽 트리가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앞에 방금 본 그거랑 예제랑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우리가 큰 삼각형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라고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은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그냥 반대로만 적용을 해서 왼쪽 오른쪽을 반대로만 적용해서 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 트리가 오른쪽에 있는 트리 모양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eft 케이스나 right 케이스는 지금 수월하게 이 로테이션 방법만, 트리 로테이션만 한 번만 적용하게 되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A라든지 또는 여기 C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정을 해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잘 설정을 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eft, right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루트 관점에서 보면 left로 한번 가고 right로 한번 간 이런 형태의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이것도 그래서 지금 트리 로테이션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것과 둘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모양이 우선 레프트로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루트 관점에서 보면 레프트로 가는 모양이라서 요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조그만 거는 이게 A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에서 A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노드, 요 4번 노드와 삼각형 BC 이걸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B라는 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B 그냥 서브트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 있는 D, 이 삼각형을 여기에서 C, 요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궁극적으로 요 모양도, 요 트리도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한번 그려보면 5 루트 노드고요, 3 A B C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게 그렇죠? 4번 노드와 삼각형 BC를 묶어서 B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트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3 5 C B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자, 요거를 그러면 원래 걸로 다시 복원을 해보면 우리 여기 있는 A가 궁극적으로 삼각형 A였고요. 여기 아까 봤듯이 C는 삼각형 D였습니다. 이게 삼각형 D. B는 아까 뭐였냐면 4번 노드를 포함해서 삼각형 BC가 그 밑에 달려있는 이런 구조였죠. 4 여기 밑에 B 여기 밑에 C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 로테이션 방식을 적용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결과를 트리 로테이션 한번 적용한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밸런스가 맞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지금 원래 트리가 레프트 라이트 케이스인데 궁극적으로 이 왼쪽 서브 트리가 무거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리 로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이 B라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이제는 또 B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오른쪽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밸런스가 맞춰지지는 않고 단지 왼쪽의 왼쪽이 무거웠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쪽이 또 똑같이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가 계속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는 트리 로테이션 이 알고리즘을 한 번 적용해서 밸런스가 맞춰지진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냥 왼쪽이 무거웠던 것이 그냥 무거웠던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해버리는, 그래서 오른쪽이 또다시 무거워지는, 밸런스는 여전히 맞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 로테이션 한 번을 써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트리 중에서 제가 이렇게 파랗게 지금 칠해 놓은 이 부분, 3노드 3번하고 4번 노드, 요 3번과 4번 노드만을 포함한 이 부분만 딱 보겠습니다. 전체 트리가 아니고 요 일부분만 보시면 3번 노드와 4번 노드로 구성된 요 일부분의 트리만을 서브 트리만을 보시면 요 모양이 지금 여기 트리 로테이션의 요것과 정확하게 동일하죠. 오른쪽과. 그렇죠? 요 서브 트리만 보시면. 그래서 이 3번 노드와 4번 노드로 구성된 요 조그만 서브 트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트리 로테이션의 오른쪽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없이 왼쪽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되면 요 3번, 4번이 적용한 요 부분적으로만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요것이 여기 중간에 있는 요 그림, 여기 그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요 3번, 4번 요게 요 모양이니까 이것을 트리 로테이션 적용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트리가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레프트 형태가 됐죠. 그런데 레프트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했거든요. 레프트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3A, B 이거를 묶어서 A로 보고 요것이 B고 요것이 C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드 5번, 4번으로 구성된 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요 모양을 다시 이쪽으로 적용을 한 번 더 하는, 이제는 전체 트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전체 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트리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는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트리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3, 4가 있는 요 부분적으로만 한번 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적용한 것이, 그런 이후에 이제는 또 전체적으로 트리 로테이션 한 번 더 적용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의 경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두 번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트리를 생각하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3번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수 여러 번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이 삼각형 A, B, C, D가 나름 조그만 트리일 수 있습니다. 뭐 노드 한 개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트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물론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뭐 대략 이 삼각형 A, B, C, D가 높이가 다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때에 지금 모양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 전체 트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궁극적으로 left의 케이스, right 케이스, 그리고 left 케이스, 다음에 보시는 이 right 케이스, 이 네 가지의 경우를 잘 기본으로 해서 left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트리 로테이션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right 케이스는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겠죠. 그렇죠? 근데 right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right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오른쪽을 왼쪽으로 이런 방식으로 트리 로테이션 한번 적용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left로 바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까 left 했듯이 똑같이 적용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ight, left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left, 이 부분적으로 left에 대해서만, 여기서 보시면 4번 노드, 5번 노드로 구성된 여기 요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죠. 요 경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4번, 5번 이런 모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3번, 4번을 기준으로 해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 한번 적용을 더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밸런스를 궁극적으로 맞추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트리가 나오더라도 따라서 요 4개의 케이스 중에 left, right, right, 이것들의 조합으로서 그것들을 잘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 몇 번 적용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설계를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면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바이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서브 트리가 있는데 17이라는 노드를 새로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 노드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드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일단 먼저 그 위치, 자기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루트 노드랑 비교하고
우리가 붙이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값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또 20과 비교하고 2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도 여전히 밸런스가 맞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9라는 값을 똑같은 원래 트리에서 9라는 값을 추가하려고 봤더니 이제는 9가 여기에 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고 보니까 지금 이 왼쪽 서브트리하고 오른쪽 서브트리가 높이가 2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이렇게 밸런스 맞춰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트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리를 가만 보시면 주로 뼈대를 보시면 중심 뼈대를 보시면 left의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밑에 요것들은 아까 ABC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고 left의 경우라는 것을 뼈대가 트리의 뼈대가 left라는 걸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left의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트리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춰진 트리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가 11이었습니다. 여전히 11이 가야 될 자리를 찾고 나니까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은 형태죠. 왼쪽이 더 높이가 높아서 오른쪽보다 2가 높아서 밸런스 맞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트리의 밸런스 맞춰야 될까 봤더니 이 트리도 여전히 우리가 뼈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뼈대는 left, right 형태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left의 경우는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부분적으로 한번 요 10하고 12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두 번 한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두 번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밸런스가 맞춰진 추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우리가 한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보시고 이 실제 예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트리에서 노드가 하나 없어지는 경우, 노드를 하나 제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노드가 새로 추가될 때도 그렇고 노드가 제거될 때도 이 원래 있던 트리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뭔가 변형이 올 때에는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보면 12를 제거해야 되니까 12를 먼저 찾죠. 10을 찾고 보니까 여기에서 찾았는데 이 노드를 제거해도 여전히 밸런스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운이 좋게도. 그래서 더 할 게 별로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0번 노드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10번 노드가 보니까 여기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그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요 8번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지만 여전히 밸런스 입장에서 보면 밸런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이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요 예제를 한번 더 보시면 10번 노드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10번 노드가 여기 있었습니다. 찾고 보니. 근데 이걸 제거하고 보니까 왼쪽에는 노드가 다 없어졌습니다. 오른쪽은 노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노드가 트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한 셀프 밸런싱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할 때 어떻게 되냐는 걸 잠시 보면 요거는 뼈대를 보시면 right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우리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의 이 경우라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죠. A는 비어 있는 거고 B는 17번 노드, C는 25번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바이너리 추리라는 것을 서치 추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이 트리 로테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이 알고리즘 중에서 왼쪽 트리처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보면 바로 이렇게 생긴 밸런스 추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